저 애 좀 그만 웃었으면. 다리 삐끗한 것도 쇼 같지 않냐? 익명 카톡방 속 날선 말들 누군가는 장난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겐 숨을 먹게 하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따르릉, 따르릉. 회의실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기 소리를 뒤로하고 회의실 안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한수지 28살의 신입사원이 자기소개를 마치자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밝은 미소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 수지의 인상은 첫날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의 인사가 끝나자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김대리는 눈을 반짝이며 수지를 바라봤죠. 하지만 여직원들, 특히 임지연 과장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동료 여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참 말도 잘하고 애교도 많고 우리 때랑은 다르네. 그 말을 듣던 박현정 대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밝은 성격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지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수지를 힐끗 쳐다봤죠. 첫 주가 지나고 수지는 업무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질문도 적절하게 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뚜렷했어요. 팀장은 회의 중에 수지의 아이디어를 칭찬했고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수지 씨가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신선한 시각이 느껴지는데요. 팀장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도 자신보다 신입인 수지가 더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친 수지에게 지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지 씨, 신입이 너무 튀면 좋지 않아요. 사내 분위기 흐리지 말고 선 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충고에 수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질투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것이 나중에 큰 폭풍으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임지연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도 업무적인 내용에만 국한시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시선은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였습니다. 발송해야 할 이메일 주소를 한 개 빠뜨린 것이었죠. 대부분의 선배들은 그냥 지나갈 법한 실수였지만 지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수지 씨,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죠? 신입이라고 다 봐줄 순 없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지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수지에게는 시험대가 되었어요. 커피 한 잔 타는 것, 복사기 사용법, 심지어 인사하는 방식까지 지연은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동료들은 이 상황을 눈치챘지만 과장이라는 직책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괜찮아요, 수지 씨.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동료인 지훈이 몰래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수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지는 꾹 참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업무에 임했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팀장은 물론 다른 부서의 상사들도 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한수지 사원이 정말 성실하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저렇게 책임감 있는 직원 찾기 힘듭니다. 이런 칭찬이 들릴 때마다 지연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여자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눈에 띄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의도적인 것 같아서 좀 불편해. 그 말에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씩 맞장구를 쳤습니다. 단지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들도 새로운 신입의 성공이 못마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지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곧 회사의 큰 행사인 야유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회사의 야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수지도 동료들과 함께 참석했지만 미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여직원들은 그녀를 피하듯 다른 자리에 모여 있었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수지가 말을 걸었지만 돌아온 건 그러네.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발목 묶고 어깨동무 달리기 게임을 설명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한쪽 발목을 서로 묶고 결승선까지 달리는 게임이었어요. 자, 이제 짝을 정해볼까요? 서로 자유롭게 골라주세요. 직원들은 분주히 파트너를 찾아다녔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지훈이 수지에게 다가왔어요. 한수지 씨, 같이 할래요? 내가 운동 좀 한다니까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제안에 수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 신입이었고 지연도 은근히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각 팀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수지와 지훈은 서로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어깨를 감싸며 출발 신호를 기다렸어요. 옆에서는 동료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팀이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수지와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둘은 리듬감 있게 발을 맞추며 다른 팀들을 앞질러 나갔어요.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수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 발목이 접질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주저앉았어요.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수지는 통증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갑자기 수지를 등에 업었어요. 그럼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놀란 수지의 표정과 달리 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수지를 업고 결승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결국 두 사람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연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야유회 다음 날부터 회사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지를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침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는 자리가 없다며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 한 여직원이 물었지만 수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진 채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문득 텅 빈 사무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 햇살은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서늘해져 갔어요. 업무 공유 단체 채팅방에서도 수지는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다른 채널로 공유되었고 수지만 마지막에 알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로 인해 업무 실수가 늘어났고 그때마다 지연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수지 씨, 왜 이렇게 늦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눈치 좀 챙기지 그러니? 여직원들의 속삭임도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남자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야유회 때도 보면 진짜 계산적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수지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밝던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어느 날 수지는 팀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지만 필요한 자료가 모두 공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간신히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완성했지만 회의 시간에 지연은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니네요. 왜 이런 예전 자료를 사용한 거죠?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최신 자료가 있었나요? 저는 받지 못했는데요. 다 공유했는데요. 아, 혹시 단체 채팅방 확인 안 했나요? 지연의 말에 다른 여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수지는 자신의 채팅방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런 정보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직원들은 수지를 제외한 별도의 채팅방을 만들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던 수지는 결국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억울함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배 박현정이었죠. 야근이 끝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수지 앞에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현정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죠? 현정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은 수지 옆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전에 당했었어요. 근데 말 못했죠. 너처럼 힘든 표정. 나도 잘 알아요. 그 말에 수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정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다정하게 수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입사했을 때도 그랬어요. 당시 임지연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지만 회사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현정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단지 누군가의 불안함과 시기심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일찍 출근한 수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와줄게. 이대로 두면 안 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내가 준비할 테니까.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정을 바라봤지만 현정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현정은 수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살짝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간혹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모습도 보였죠. 한편 수지를 향한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회의에 불러주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는 일도 잦아졌어요. 특히 지연의 행동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수지 씨, 이 정도도 못하면 회사 생활 힘들어요. 적응 못하겠으면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연의 말에 수지는 책상 아래로 꽉 쥔 주먹을 숨겼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정은 퇴근길에 수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준비해. 수지는 의문에 찬 눈으로 현정을 바라봤지만 현정은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직원의 회사 메일함에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하나의 메일이 전송되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메일을 열어본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직원들의 단체 카톡방 캡처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수지를 대상으로 한 온갖 험담과 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애 좀 그만 웃었으면. 지훈이랑 붙은 거 얄밉지 않아? 다리 삐끗한 것도 쇼 같지 않냐 키읔키읔. 금요일 회의 자료 수지한텐 보내지 마. 어차피 못할 거야.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남자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카톡 내용을 읽었고 여직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지연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수지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곧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박현정이 다가와 수지의 손을 잡고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했어. 이제 당신이 부끄러워할 차례야. 수지는 놀란 눈으로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현정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사무실 전체에 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긴급 회의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 모두가 받은 메일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임지영과 여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익명 게시판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다니 충격이다. 신입이라고 저렇게 괴롭히면 어떡하나? 관리자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구내식당은 온통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현정과 함께 조용히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지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수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사내 사건은 그날 오후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모 기업 내 직장 괴롭힘 사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매체에 실렸고 회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경영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저녁이 되기 전 회사 대표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당 직원은 전원 징계 조치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온 직후 인사팀으로부터 개별 메일이 발송되었어요. 임지영과 사건에 연루된 여직원들은 모두 인사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임지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의 결정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고 복귀 후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른 연루된 직원들도 각각 감봉이나 인사 이동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창가에 있는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박현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어제부터 정신 없었을 텐데. 현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현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용기라기보다 책임감이었을지도 몰라.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거든. 그때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같은 아픔을 겪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멀리서 임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인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지연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어요.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장님. 수지가 입을 열자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앞으로 더 좋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내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특정 직원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더 투명하고 건강한 소통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출근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고 수지도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 지훈의 목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현정이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살짝 붉어진 볼을 감추며 커피를 들었어요. 오전 회의에서 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지 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해보죠. 수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팀원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기대돼요. 지훈의 말에 수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모두 함께 잘해봐요.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점심, 나랑 먹을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먹어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수지는 회사 생활을 즐겁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거리며 불어왔습니다. 회사 앞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네요. 지우는 수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죠.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며 벚꽃 나무 아래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지만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회사의 일상은 다시 돌아왔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공정한 회사로 말이죠. 수지의 용기와 현정의 행동, 그리고 모두의 반성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픔 속에서 배우고 변화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벚꽃이 흩날리는 회사 앞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